자, 미친 전세가. 네, 사실은 이 카드 정보 이 유출도 이 해킹도 아니고요. 외부 직원이 이렇게 통째로 서버 USB에 담아가지고 빼돌렸다는 게 참 미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값도 미쳤다 해서 우리 부동산부 임채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처음은 아니죠? 기고만장은 새해 첫 출연이죠. 아, 첫 출연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네. 좋은 일 또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네.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임 기자는 어떻게 좀 카드 정보, 뭐 은행 계좌 정보 뚫렸나요? 저는 진짜 다행히 세 개의 카드를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은행도 또 안 써가지고 국민은행도 제가 안 쓰고. 거래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털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근데 근데 뭐 아까 권순우 기자도 예. 말씀하셨지만 다 털린 걸로 봐야 된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딴 데서 그쵸, 이제 연계되고 제휴를 뭐 하니까. 이런 데서 털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안 털린 것으로 야, 지금 기사를 써야 되겠네요. 네. 임채영 기자 안 털리다. 보기 드문 케이스죠. 오,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이 미친 전셋값 얘기입니다. 73주 연속 계속 지금 쉼없이 랠리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새해 들어서도 더 열기가 뜨겁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셋값 동향 한번 짧게 좀 먼저 짚어주시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기준으로 73주 연속 올랐거든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도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74주 연속 고공행진하는 건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상승했습니다. 뭐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전세값이 일제히 오르면서 수도권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34% 올랐습니다. 지방도 대구와 제주 등에서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서 0.15%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세값이 전주 대비 오른 지역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전세값 동향이 공표되는 곳이 전국 177개 시, 군, 구인데요. 이 중에서 전세값이 상승한 지역은 111개에서 6개 늘어난 117개로 늘어났고 네. 보합과 하락한 지역은 각각 30곳에서 29곳, 36곳에서 31곳으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전세값이 오르는 지역도 많아지고 있지만 이제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다. 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뭐 0.24% 올랐다, 뭐 0.17%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오름폭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름폭이 최근 몇 주간 오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결국 계속 오름폭이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데요. 있다. 예. 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23일에서 30일 사이 수도권 지방의 전세값 오름폭은 줄었습니다. 네, 줄어들었죠. 지금 0.17% 오르다가 0.10%. 예. 네. 하지만 30일부터 보시면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0.20, 0.2, 0.34.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전세값도 지금 새해 들어서는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 대단합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새해 들어서 0.47% 전세값이 올랐다고 해요. 지금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지난해도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미친 전세값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2%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진척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 강남, 강북하면 전세값이 어디가 더 오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전세가 상승폭? 네. 폭은 강북? 정답? 네, 정답입니다. 사실은 대본을 살짝 봤더니 뭐 강북이라는 글씨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은 강남이 전세값 상승폭이 좀 큰 편인데요. 네. 요즘 최근 들어서는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북이 0.33% 오르면서 강남보다 소폭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가 또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저기 보시면 지금 강북 지역의 14개의 지구 3.3제곱미터 평균 전세값이 1,026만 원입니다. 와, 강북도 1,000만 원이 넘네요. 네,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라네요.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주상복합이 많이 있고
아, 강북에 저 동네? 네, 잘 사는 분들이 용산. 많이 사신다는 용산이 1,373만 원이고요. 광진구하고 중구도 지금 1,300만 원을 웃도는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네. 1월은 우리가 비수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월 말 중하순 되고 3월 되면 이제 봄 또 성수기 아니에요. 네. 야, 이때 되면은 이제 더 오르나요? 아니면 이제는 뭐 비수기 성수기 이런 개념이 좀 이제 없다고 봐야 되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부로 넘어오고 한 지금 넉 달 정도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그냥 뭐 계절 상관없이 계속? 네,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전세 매물이 시장에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 가격은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제 소비자들이 미리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미리 그러니까요. 전셋집을 확보하려고.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발빠르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세값, 전세난 영향을 좀 대기 수요가 그냥 막 아주 네, 저변이 대기번호 받듯이 뭐 널려 그런 있다.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지금 1, 2월이 학생들 방학 기간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군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도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단기간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상승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2년마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올해 재계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실제로 느끼는 전세 고통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심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세 고통은 지난해보다 더 심할 수 네. 있다. 네. 우리 저 박원갑 위원님은 잘 계시나요? 좀? 네, 제가 인터뷰 다녀온 건 아닌데 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74주 네, 따놓은 당상이고, 자 100주 연속 고공행진도 불가능한 일은 네. 아니어 보여요. 지금 네, 분위기상. 지금 분위기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오르고 이러면서 또 이제 집을 살려는 수요가 생긴다. 네. 매매 시장이 조금 네.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낙관적 시각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책 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얼마 전 공식적으로 주택 경기 상승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그룹 지역 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보시면 지금 50%가 넘는 전문가들이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51.2%.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밑에 쭈루룩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양도세하고 취득세가 감면되는 세제 것. 지원. 네, 그것이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지난해보단 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야. 차라리 대출 좀 더 받아서 매매하겠다라는 그런 수요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표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올해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좀 매매 자체가 조금 좀 살아날 조짐이 있나요 없나요? 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주택 가격만 놓고 매매가 거래가 살아나냐 안 나냐를 아. 분석을 한다면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주 전보다 0.01% 소폭이긴 하지만 올랐거든요. 네. 네, 이러면서 2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으니까 그 호가라고 하죠.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 자체는 좀 늘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거래가 사실 늘어야 진짜 진짜. 그 전세 수요가 거래 수요로 넘어가는 넘어간다. 건데 뭐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매매 거래량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주택 구입 심리가 살아났느냐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조금씩 꿈틀거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닥터 아파트라고 부동산 정보 업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국 부동산 중개 업소를 대상으로 1월 주택 시장 지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택 시장 지수라는 게 공인 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택 경기를 오. 나타내는 지수죠. 그러니까 가장 시장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장 반영을 할 텐데요. 가격 전망 지수와 매수세 지수, 거래량 지수, 매물량 지수 이렇게 4개 지수로 구성이 됐는데 13.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상승을 한 거죠.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주택 시장 구입 심리는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 매수세 지수하고 거래량 지수가 100 이상이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고 거래량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지금 보시면은 둘 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아직 있다. 뭐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 심리 자체는 움직이고 있기는 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은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전세 이제 옮겨야 되는데 옮기다 보니까 막 한 푹 뛰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 좀만 더 보태면 좀 얻거나 뭐 네. 해서 좀 빌려서 집을 사자. 이런 네. 고민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채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나요? 그러니까 전셋값이 안정이 되면 뭐 전세에서 살면 되는데 네. 지금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셋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매매 가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네. 부동산을 가서 직접 집을 알아봤는데 이 돈 주고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전셋값이 진심으로 안정이 되려면 가격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은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라는 심리가 커지면서 전셋값도 오르고 주택 가격도 오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닥터 아파트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집을 살 생각이 있느냐, 올해.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2명 중 1명은 올 하반기에 집을 한번 사보고 하겠다. 싶다. 그런 의향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 폐지된 거. 아,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아, 예, 이건 예.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결국은 돈이 많은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택 구입 심리는 살아나지만 할 것이다. 예, 아. 실질적으로 실소유자들의 주택 구입 심리는 뭐 이런 통계에서 나오는 거하고 정말 부합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어떤 취득세를 뭐 면시해주고 양도세를 폐지해주는 걸 조금 더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조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이사철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집 구하랴, 전세 알아보랴 좀 바쁘실 텐데 우리 임채영 기자가 저희 모닝투데 방송 부동산부에 연락을 하면 우리 임채영 기자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거라고 네, 방금 그런 소식이 들리네요 보니까.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 다니면서 네. 다양한 이야기들, 좋은 또 네. 전문가들 이야기들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빅머니가 이어지고요. 임채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